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입니다. 며칠 전 의정부 법원에 공장 입찰하러 갔었는데요. 보기 좋게 폐찰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요, 34%였고요. 손님한테 처음에 이 물건을 권했을 때는 49%대 제가 권했었고요. 그 손님이 안 하신다고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대출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들어가려고 고민하다가 경제적 압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손님에게 권했던 물건이라 아무래도 많은 분석을 했던 물건입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도 되실 거고요.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한 물건들은 입찰 전 공개를 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안 올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리 분석 없이 물건 정보와 어떻게 물건을 생각했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5130이고요. 중복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192-1호인데요.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 북부 지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서울 분들, 제가 1차로 권했을 때 서울 분한테 권했었는데요. 양주라 하니까 좀 싫어라 하긴 한데 저를 좀 신뢰하시는 분이라서 가보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남부 지역을 좀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주시에서도 남면은 또 저기 북한 동두천하고 가까워서 양주시에서도 남면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물건 정별은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92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83.27평입니다. 강제 경매이고요. 감정가가 14,356만 8천 원이고요. 34%로 진행해서 4억 8,485만 4천 원인데요. 저희 고객분이 5억 초반에 적었어요. 제가 좀 더 적어라 해도 이렇게 혹시나의 운에 기대를 하시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물건을 권했을 때가 3차 기획 6억 9,264만 9천 원에 서울의 강남에 계시는 여자분한테 이 물건을 권했었어요. 괜찮다. 도로가 계속 확장되고 하니까 좋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권하신 분은 이제 처음에 가서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전화가 왔는데 폐기물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제가 일요일날 현장을 가보니까 그 정도 폐기물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분이 너무 두려워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리고 4차 기일에는 꼭 공장이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권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적게 적는데요. 보시면 1등 낙찰 금액이 7억 2,200입니다. 3차 기일 때 제가 거의 이 금액을 적으라고 손님한테 권했던 금액이거든요.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유찰이 되고 최저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날 9명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데요. 9명이 오더라도 이 물건은 이 가격이면 잘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물건은 나중에 지도나 그다음에 도로망이 어떻게 확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요. 토지는 11억 6,393만 7천 원인데요. 이 감정가대로 계산을 해보면 126만 원이에요, 평당. 근데 바로 뒷토지가 23년도에 130인가 1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토지이고 그리고 모양이 뒷토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시세는 한 13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감정가나 시세나 비슷하다. 그러면 한 112억 정도 토지 시세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8억 2,9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만약에 낙찰을 받고 추후에 감정가대로 만약에 재감정을 한다라면은 대출이 아마 이번 낙찰 금액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대출은 어렵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1억 7,500인데요.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은 34년 된 공장 치고는요. 공장의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제가 봤는데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성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선은 그 당시 지었는 공장 치고는 지붕까지 높이는 한 6m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고를 쓰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5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해서 창고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이 한 80% 정도 나온다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좀 지저분한 그런 업종에다가 월세를 놓으면은 충분히 대출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시 외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기숙사라든지 뒤에 보면은 좀 지저분해요. 이 건물은 좀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도 6월 18일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입주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대항력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선 월세만 보시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공장들이 월세가 잘 나간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대략 뭐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리를 해줬을 때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 현황 보시면은 건물 부분에 보면 2011년도에 11억에 매매가 되었고요. 벌써 한 14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2014년도 6월 18일 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2011년도 말소 기준 권리가 2014년도 6월 18일인데요. 그 전에 선순위라든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양주에서도 얼마나 멀냐면 여기가 양주시청이에요. 양주시청에서 한참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북한이에요. 북한의 끝자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남면이라는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거의 한 20m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에서 이렇게 요 앞에 최근에 다 즐거운 교회가 최근에 팔리고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아마 9월 달에 잔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평당 18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최근에 거래되는 요 건물 뒤에 협성섬유라는 데가 있거든요.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요게 지금 이렇게 공터처럼 보이지만은 현재는 컨테이너 건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용도로 해서 그 위생 뭐 이런 그 주차 차고지가 요 옆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요 물건이거든요. 이게 900평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더 지저분하고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요. 이렇게 물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한 4m 정도 된 도로예요. 사도로이긴 하지만 이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물건에 대한 도로 확보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물건이 괜찮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를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어디를 타고 나왔냐면은 여기가 동두천 IC입니다. 이 부분이 동두천 IC에서 딱 나오자마자 국가산업단지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짓고 있죠. 조선공사에서 양옆으로 동두천 IC에서 한 3k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섬유라든지 금속이라든지 1차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업종은 들어오지 않지만은 동두천 자체가 섬유, 염색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남면 쪽도 그런 섬유 업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쭉 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대성공업이라는 본사도 여기도 경매로 날아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요 대성공업 본사까지는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이 도로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한 3km 정도 되는 데서 제2 외곽순환도로 와 만나는 데인데요. 거기가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로가 확장되는데 현재는 제2 외곽순환도로까지는 한 3km, 6km 정도 되는데 3km 정도까지는 공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제2 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 나오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보이시죠? 지금 거의 공사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그 공장까지는 한 7km예요. 그래서 굳이 양주 시내를 거치지 않더라도 RC랑 또 가깝고 동두천 RC랑 또 가깝기 때문에 이 물건은 양주 같은 경우는 계속 교통이 발전하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이렇게 교통으로만 갔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가격이 첫 번째 너무 괜찮고요. 그래서 요게 쭉 제가 도로를 따라가 봤어요. 이게 대성공업사라는 그 지점까지는 한 3km 남겨놔 놓고는 지금 이렇게 20m 정도 폭이 되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 지금 이게 공사하는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요까지 그냥 공사가 마쳐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제 대성공업, 여기가 대성공업사잖아요. 3km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그리고 대성공업사까지는 784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했고요. 여기 지금 요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아파트가 한 9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900세대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22년도에 법인에서 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파트 그 토지 대금을 다 완납을 하셨어요. 22년도에 이미 법인으로 해서 6월 달에 이게 잔금까지 완납이 됐어요. 요즘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계약만 하고 실거래만 존재하고 잔금을 납입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이 조사를 다 해봤을 때 이미 법인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서려고 이게 거의 130만 원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이게 물론 위치적으로는 아파트 위치적으로는 후면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지만은 공장은 전면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이 큰 도로랑 몰려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주 공장이고요. 이 뒤에가 이제 기숙사예요. 기숙사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잘 짓는다고 이렇게 조경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건데 조경을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안은 이대로 나중에 재판매를 해도 되고, 두 번째 안은 중간에 잘라가지고 분할해서 2개의 공장으로 팔아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대성공업사거든요. 대성공업사 주변에 어느 쪽에 도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3km 지점이 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자리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물건은 괜찮다라고 보여졌어요. 물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요, 이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요 뒷땅이 최근에 팔렸었거든요. 1년 전에. 1년 전에 팔렸는데 이 뒷땅을 우리 땅이 침범하고 있어요. 요게 한 30평인가 그 정도 되던데요. 요것도 평당 한 200만 원 팔면은 제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굳이 필요 없는 땅이니까 팔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적도랑 이 지도랑 좀 그림이 좀 안 맞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좀 좋습니다. 보통은 계획관리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계가 높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후면 쪽에는 이미 아파트 들어서려고 여기 주변의 가격을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쪽인가 이렇게 또 도로가 또 하나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랑 만나는 여기 대성공업사랑 외곽순환도로랑은 한 6km 정도 지점이 있고, 현재 3km 전 단계까지는 반은 지금 확장 공사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곧 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두천 RC가 여기에 있는데요. 동두천 RC까지는 3km 지점이고요. 국가산업단지까지도 3km 지점인데요.
국가산업단지에서 섬유라든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중소 작은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공장이 있지만은 이쪽 공장보다는 도로망이 그래도 이 도로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도로가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그 감정가가 한 12억대 정도 되거든요. 토지 대금만. 그리고 공장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생산이 나오는데요. 이 물건을 이제 보면 직접 가보면 첫 번째 고객님이 되게 실망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희들 이제 견적까지 이제 업자를 불렀는데 양주까지 오는데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공장의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을 때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추가 비용을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가 이제 도로망이 더 좋아지고 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공장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원래 공장들이 그렇게 경매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아마 이 물건도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라고 보고요.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물건을 투자를 권유를 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요. 많이 하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정말 괜찮은 물건들은 오셔도 바로 그 물건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공개만 받아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의뢰도 안 하실 분들어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그 물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랑 관계가 맺어지고 그다음에 그분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물건을 공개를 하기는 합니다. 한 몇 달 전인가요?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 대표님이세요. 저한테 돈 되는 물건을 찾아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명함을 받아보니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검색을 다 했더니만은 진짜 자산가긴 한데 근데 이제 저 물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분 주변에는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제가 물건 저도 전혀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오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난 바쁘고 갈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인연이 끝났어요. 제가 오셔라고 할 때는 그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셔라고 한 거거든요. 충분히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에 그 물건을 오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하다가 가끔 그렇게 기분 나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도 업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